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뚱뚱한 비보이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겁니다. 정말 또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오랜만이에요, 뚱비님. 진짜 이게 너무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또 정말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또 참여하려다 보니까 또 설 끼고 막 이래가지고 좀 더 늦어진 건 있어요. 그죠? 네, 근데 그 전에도 이제 준비하던 공연이랑 그 뒤에 뭐 자격증 시험 이런 것 때문에 엄청 늦게 연락을 드리는데. 아이고, 그 바쁜 게 좋은 거죠, 사실. 그잖아요. 그쵸, 그쵸. 아이고, 오늘 또 뚱뚱한 비보이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뚱뚱한 비보이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자, 다 듣진 않겠습니다. 바로 키워드만 들어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귀신이 나오는 학원 이야기입니다. 오, 댄스 학원 이야기를 준비를 했어요. 귀신이 나오는 댄스 학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난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쯤 겪었고, 근데 이제 제보가 좀 늦어서 그런데 제가 겪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그런 시점, 그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오랜만에. 반년 만인데. 반년 된 것 같은데. 아유, 괜찮아요. 또 믿고 들으니까, 예, 뚱비님의 이야기는.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이제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지원 사업에 당첨이 돼서 그 지원 사업으로 공연을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운영비가 그 지원 사업을 예를 들어 1,000만 원 지원을 받으면 대표가 100만 원을 내야 돼서 1,100만 원으로 꾸려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어요. 한마디로 저는 돈을 못 챙기는 거예요. 돈을 오히려 내야 되는 10%를.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래 뭐 난 안 벌더라도 그래도 이 공연 너무 하고 싶고 댄서들이랑 같이 하자 이래서 준비를 하는데 돈이 점점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가 되는 거죠, 예산이. 그쵸. 근데 예를 들어 막내가 갑자기 족발 먹고 싶다 그래서 족발을 먹으면은 진짜 14만 원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초과하던 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인가 문체부라고 문화체육부에서 그 공연장을 다 정지시켜버려요, 갑자기. 예. 공연을 못하게. 공연장 싹 다 정지. 그래서 갑자기 공문 내려온 게 비대면 공연을 해라, 온라인 공연을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코로나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너무 화가 났던 거는 그래서 대관한 공연장에다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비대면 공연으로 한다는데 거기서 그러면은 리허설이든 뭐든 다 촬영으로 돌려서 비용이 더 초과가 된대요. 그러니까 리허설 비용도 공연 비용을 받겠다는 거죠. 촬영으로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이제 미쳐버리는데 이때 아는 형들한테 촬영 일정 하나가 들어와요. 네, 저는 근데 이거 준비할 때도 제가 마지막 시참했었는데 그 귀족분들한테도 고마운 게 사적 모임이 아니면 모일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알아보니까 정말 사적 모임 아니면은 모이는 건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연습실을 안 빌려줘요. 그러니까 모이는 건 되는데 예. 연습실 운영하시는 분들이 시간상 다 안 빌려주는 거예요. 아이고, 예. 그래서 이때도 어쩔 수 없이 이 형들한테 촬영 일정 들어왔는데 이게 수입이 되게 짭짤한 촬영이었어요. 솔직히 꿀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걸로 좀 돈을 마련해봐야겠다. 승낙을 해서 이제 수도권에서는 연습이 불가능하니까 연습실이 안 빌려주니까 지방에 아시는 분 학원으로 갑니다. 아시는 분이 운영하는 수도권 이외에. 그래서 형들이랑 지방에 차를 타고 11시쯤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연습을 시작하는데 이제 촬영 내용이 되게 간단한 거였어요. 비전공자들한테 안무를 저희가 만들어서 촬영날 안무를 알려주고 같이 촬영을 하는 정말 꿀이었는데 이게 죽이 너무 잘 맞다 보니까 안무가 너무 빨리 나와서 1시쯤에 끝난 거예요. 2시간 정도 해서. 그래서 저는 지방까지 와 있는데 1시에 끝났으니까 다시 갈 수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새벽에라도 집 가서 메이플 스토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집에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를 가져온 그 차 주인 형이 담배를 피고 들어와서 갑자기 패딩에서 소주를 꺼내더니 반병을 까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이구, 예? 벌컥벌컥. 그러더니 우리 못 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형은 오랜만에 지방 온 김에 놀고 싶었던 거예요. 안 가고 술 마시고 하루 잘 생각이었던 거죠.
저는 진짜 술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 진짜 술 먹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는 일단 안 마신다고, 저 좀 피곤해서 자겠다 먼저. 그래서 전 연습실에서 잠을 자고 형들끼리 사무실에서 마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잠을 이렇게 자는데 문 열리는 소리를 듣는다가 아니라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문 열리는 소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킥! 뭐 소리가 아니라 그 문 열리는 느낌, 바닥을 타고 느껴지는. 그래서 눈을 이렇게 살짝 떴어요. 근데 거기 연습실 자체가 거울을 바라보는 기점으로 오른쪽에 탈의실이 있는 학원이에요. 연실 학원인데 눈을 살짝 떴어요. 근데 탈의실에 또 무섭네. 이게 제가 처음 본 거거든요. 본 거라고 치면은 탈의실에 어떤 여자애가 무릎을 감싸 안고, 어떤 자세인지 아시죠? 무릎을 감싸 안는 자세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토시오 자세. 아무튼 쪼그려 앉아있는 그 느낌이라 그러나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전에도 시참했을 때 가위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제 이거 가위다, 큰일 났다 하고 움직여 봤는데 망한 거죠. 움직여져요. 팔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거 가위 아니다. 아니 가위여야 되는데 왜 가위가 아니지? 그러니까 본 적이 전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움직이지 말아줘라는데 손가락으로 움직여도 계속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애는 저를 계속 살짝 보니까 또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계속 보고 있어요, 저를. 그래서 이때 제가 옛날에 센서등 사건 얘기했을 때 그 형 있잖아요. 예. 귀신 핸드폰으로 후려갈긴. 네네네. 그 형이 얘기한 게 귀신한테는 강하게 나가야 된다. 이 이야기야. 그리고 이제 시들무에서 들어봤던 돌비님도 말씀하셨던 건데, 반응을 하면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반응을 하면 안 된다라. 머릿속으로 완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공부 제대로 하셨네. 예. 근데 저처럼 실수한 분이 분명히 귀족분들 중에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어떡하지? 세게 나가? 무시해? 어떡하지? 하다가 오타가 난 거예요, 입 밖으로.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보여?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이 이게 잘못됐잖아요. 근데 너무 무섭고 정신이 없으니까 제가 귀신이 쳐야 될 대사를 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여, 이걸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네, 근데 갑자기 걔가 진짜 어이없다는 듯이 고개를 이렇게 쓱 기울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갑자기 그 탈의실 기준, 탈의실의 문이 바깥으로 열리는 문이었는데, 갑자기 그 어두운 탈의실에서 그 아이가 되게 키가 작은 꼬맹이일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아이랑 하나도 맞지 않는 기다란 손이 나와서 탈의실 문을 꽝 닫는 거예요. 손잡이 잡고 들어갔어요. 그 문을 닫았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도 이건 가위이길 바라면서 한 번 더 몸을 움직여봤는데 움직여져서 이게 눈을 감고 다시 자자, 꿈일 거다 이러고 10분 정도 잤다고 하긴 그렇고 10분 정도 눈을 감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고 일어나서 빠르게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사무실에 갔는데 그 사무실에 반가운 얼굴이 있는 거예요. 학교 선배이자 그 학원 출신 댄서인 누나가 온 거죠. 제가 자는 동안 한잔하러 그 주변 사니까. 이 누나 같은 경우는 되게 친한 게, 제가 윗사람한테 말을 절대 안 놓는데 이 누나한테 놓을 정도로 친했고, 근데 이 누나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분들이 꽤 많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서울 생활 유지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홍대 살던 누나가 밥줄이 끊겼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고향에 내려간다는 얘기는 들었었어요. 예. 그래서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워서 막 인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막 제가 탈의실에 이상한 여자애가 막 이러면서 제가 너무 무섭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은 형 한 명이 자기도 화장실에서 이상한 현상을 겪었다, 좀 전에. 그 형은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그 화장실 거울이 있잖아요. 예. 그 거울에 누가 입김을 부른 듯이 갑자기 거울 한 부분이 뿌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누나는 그 형 얘기는 신경도 안 써요. 그 누나가 그 학원 출신이잖아요. 저한테 바로 너 옷 어디서 갈아입었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래서 너 옷 어디서 갈아입었냐고. 그러니까 탈의실에서 갈아입었지. 그래서 너 들어와봐 이러더니 연실로 데리고 들어가요. 근데 거기 탈의실 어디 이랬는데 제가 그 여자애 있던 탈의실 가르치면서 여기서 그 여자애가 봤다고, 나 여기서 갈아입었는데, 이러니까 갑자기 그 누나가 너 여기 안 보이냐고. 여자 탈의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남자 탈의실이 따로 있었는데 솔직히 그 시간에 저희끼리 쓰는데 여자도 없고 남자끼리 왔으니까 탈의실에 뭐 신경 쓸 것도 그냥 여기 탈의실구나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었는데 그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그 누나 갑자기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야 너 시그니처 무브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니처 무브가 평소 사용하던 무브, 평소 자주 쓰는 동작을 해보라는 거예요 저한테. 네. 그래서 제가 아니 이 새벽에 갑자기 왜 자고 일어난 사람한테 춤을 시키냐 그러니까 빨리 해봐 이러는 거예요. 하고 그 형들한테 오빠들 오늘 안무 만든 거에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안무 만든 거 해보라고 오늘. 그래서 안무 했죠. 그러니까 그 형들한테 이거 맞냐고 얘가 한 안무 이러니까 맞다 이러니까 갑자기 지금 다 빨리 사무실로 들어와 이러면서 사무실로 다시 가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 학원에 있는 그 아이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제가. 오, 예. 네, 여기서부터가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학원은 그 아이 귀신 말고도 남자 귀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 귀신이 아까 그 형이 경험했던 화장실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누나 말로는 쫓겨난 상태래요. 그 남자 귀신이 그 꼬맹이한테. 이게 엄청 오래된 얘기인데 그 누나가 입시생일 때 네. 이제 남자 귀신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입시생일 때 입시생들은 그 학원에 있는 모든 수업을 들어야 했대요. 학교가 끝나고 있는 오후 수업부터는 다 들어야 됐대요. 이제 다른 수업 같은 경우는 스트릿 댄스 장르니까 들을만 했는데 이제 밤이 9시인가가 되면은 아줌마들을 위한 다이어트 댄스가 있는데 그것까지 들으라고 한 거죠 입시생들한테. 그래서 그날도 다이어트 댄스 수업을 입시생들이 앞에서 시범을 보여줘야 되니까 아줌마들 앞에서 입시생들 세워놓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울을 통해서 이게 사람들이 단체로 춤을 춰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울을 보면서 춤을 추면은 누가 살짝만 틀려도 되게 티가 많이 나요. 그게 그렇죠. 예. 네. 다 같이 똑같은 동작을 하는데 누가 틀리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통해 보는데 누가 계속 안무를 틀리더래요. 계속 안무를 틀리는 게 느껴지는데 그 틀리는 게 뭔가 그 동작이 틀리는 거랑 약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들 얼굴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팔꿈치가 흐느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오, 예. 남들은 다 얼굴이 춤추고 있는데 팔꿈치가 있는 거예요. 얼굴이 아니라. 근데 그러다 갑자기 정전이 됐대요. 근데 정전이 되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이 정전이 되면 어디를 쳐다봐요? 천장을 쳐다보잖아요. 전등 자체를 쳐다보죠. 예. 네, 정전이 되자마자 다들 천장을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근데 정전되고 잠깐 깜빡 불이 진짜 0. 몇 초 들어왔었는데 아줌마들이랑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잠깐 깜빡일 때 어떤 남자가 허리를 숙여서 그러니까 천장에 붙어있던 거예요. 예. 키가 크니까 너무 커서 기역자로 아래를 내리보고 있던 거예요. 예. 형광등 위치에서. 이거를 보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제 그 사건 이후에 들은 게 몇몇 아줌마들은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학원이 인수되기 전에도 룸바 차차차 같은 걸 알려주는 학원을 인수받았는데 그때부터 있던 귀신이 이 남자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씩 보이는 정도니까 그냥 뭐 흘려보냈다 그래야 되나?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됐대요. 원장님도 인수받기 전에 그 얘기를 들었고. 근데 어느 날 학원에 어떤 아줌마가 이 아줌마가 되게 수상한데 자기 딸을 등록시키겠다고 학원을 이렇게 둘러보더래요. 학원을 쭉 둘러보고 뭐 여기 화장실은 어디 있어요? 뭐 음악은 어디서 나오죠? 이러면서 들어보다가 탈의실을 둘러보는데 탈의실에 좀 오래 있더래요. 근데 그러고 결국은 결제도 안 하고 갔대요. 그래서 그날 뒤로 남자 귀신은 안 나오는데 이 학원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탈의실 쪽하고 가장 가까운 그 거울이 진짜 하나로 돼 있는 거울이 아니라 거울이 칸으로 돼 있어요, 대부분. 예. 이렇게. 근데 탈의실 쪽에 있는 거울에 누가 손자국을 계속 남기더래요. 매너거든요. 연습실 거울이나 유리는 만지는 게 아닌 게.
네, 거기는 점심쯤에 유아 발레반이 있으니까 네. 그 애기들이 다리 찢다가 손 댔겠지 이러면서 그냥 넘기고 있었는데 이제 원장님이 하루 종일 감시를 해도 거울에 손대는 애기들이 없고 그리고 유아 발레반 담당 선생님도 얘들한테 거울에 손 찍으면 안 된다 분명히 얘기를 했다. 여기 학원 원장님이 여자분이세요. 원장님이 그래서 어느 날 일찍 나와서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그 거울 속에서 퍽 소리가 나더래요. 근데 분명 방금 닦았는데 손자국 하나가 뚝하니 찍혀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자기가 청소하다가 퍽 소리에 뒤를 돌아봤는데 손자국 찍혀 있어서 도망치듯이 나와서 1층에서 그 다음 수업 학생들 올 때까지 못 올라갔대요. 그러다가 학생들이 와서 근데 솔직히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애들한테 귀신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냥 니네 기다렸다 이러면서 같이 올라가는데 거울에 손자국이 여러 개가 찍혀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예. 그게 너무 찜찜해서 그 남자 귀신인가? 생각을 해서 그 거울 한 칸을 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보니까 분명히 바닥이랑 거울의 위치가 안 맞아요. 왜냐면 한 칸을 떼버리니까 바닥은 이만한데 거울은 더 짧은, 그러니까 거울이 없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저도 그날 그 벽을 봤는데 이제 그 뒤로 원장님이 너무 무서워서 그 시간에 좀 이상한 장면을 많이 목격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아 발레부가 어린 애기들이나 7살, 6살 막 그런 애기들 발레 수업인데 수업이 끝나고 여자 아이들이 여자 탈의실에 손을 흔들고 집을 가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게 무슨 유행처럼 어린 아이들이 거기에 인사를 하고 집에 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 탈의실에.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대요. 너네 왜 저기 인사를 하는 거야? 이러니까 한두 명은 거기 예를 들어 순이면은 순이가 있다. 순이가 발 다쳐서 자기는 춤을 못 춘대요. 이러고 한두 명 빼고 나머지는 안 보이는데 그냥 애들이 해서 같이 따라하는 거라고 놀이처럼 얘기를 하더래요. 그거를. 이게 너무 찝찝해서 이제 여자 탈의실을 남편분이랑 싹 청소를 하면서 뭐가 있나 이렇게 찾아봤는데 거기서 흰 양말 한 짝이 발견돼요. 근데 그 당시에 탈의실에 행거를 놔둬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캐비넷보다는 행거에다 옷만 꺼였고 게다가 그 양말 한쪽이 나온 곳은 행거에 가려진 캐비넷이니까 대부분이 안 열어보는 거죠. 그래서 찝찝한 마음에 양말을 버리려고 하는데 양말 바깥쪽으로 뭐가 삐져나와 있더래요. 그래서 양말을 이렇게 뒤집어 까봤는데 거기 머리카락이랑 누런 실이 뒤엉켜 있는 거예요. 마구마구. 예. 그러니까 이게 누런 실이라 그래서 저도 이 이야기 들 때 누런 실이야? 노란 실이야? 그래서 아니 흰색이었는데 누래진 건지 노란색이었는데 연해진 건지 모르겠지만 누렇다가 맞대요. 원장님한테 들었을 때는. 머리카락이랑 누런 실이 막 이렇게 뒤엉켜 있는 양말이니까 남편분이 이런 거는 태워서 버려야 된다. 이거 너무 짜증나니까 태워버리자. 그래서 그거를 태워서 버렸는데 신기하게 그 뒤에 아이들이 인사를 하거나 그 탈의실에 그리고 거울이 있던 자리에 벽을 치는 소리가 안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수강생들 중에 애들은 거울을 다시 해달라. 이거 보기도 안 좋고 거울 다시 달아줘요. 왜냐면은 거울이 그 칸 하나가 없으면은 대형 의실 때도 좀 더 짧게 서야 돼요. 그래서 다시 거울을 달았대요. 다시 거울을 그때 달았대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누나가 속해 있던 입시생들이 공연을 준비하던 중에 입시생 중에 남자 댄서가 있었는데 그냥 연습 지나가면서 급하게 의상을 갈아입느라 여자애들한테 얘기하고 여자 탈의실에서 대충 갈아입었대요. 그냥. 왜냐면은 대부분이 여자기 때문에 의상을 다 여자 탈의실에 박아둔 거죠. 그러니까 나 그냥 여기서 갈아입을게 못하러 비닐 뜯고 또 나와 이래가지고 여자 탈의실에 그 남자 댄서가 들어가서
대충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연습을 하는데 그 남자 입시생이 춤을 안 추는 거래요. 계속. 예? 그래서 아씨 연습하는데 다시 할게. 니 때문에 다시 하잖아 빨리. 그래서 서 있긴 서 있는데 춤을 계속 안 추는 거예요. 근데 얘가 고개를 숙이고 있대요. 갑자기 춤은 안 추고. 그래서 입시생들이 다 같이 진짜 왜 안 하냐고 이러는데 갑자기 고개 숙인 상태로 어깨가 들썩들썩거리더니 고개를 들면서 나 이거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예. 나 이거 몰라 이러면서 미친 듯이 웃더래 갑자기. 막 이러면서 미친 듯이 웃으면서 갑자기 그 손바닥에 찍히던 벽으로 달려가더니 그 거울에 다시 손바닥을 막 찍기 시작하더래. 바바바바바박 막 그 거울에 막 웃으면서.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비명을 지르면서 이러면서 기절을 했대요. 손바닥을 거울에 치다가. 그리고 이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아무 큰 이상은 없다. 과로 정도로 진료를 받고 이제 얘가 의식이 돌아왔는데 뭐 기억을 못 하더래요. 근데 의식 돌아와서 집 가자 했는데 애가 못 걸어요. 막 못 걷겠대요. 왜가? 팔이 너무 아프대. 막 못 걷겠대요. 아니 왜 못 걸어? 이래서 병원에서도 발목 한번 찍어보겠어요? 이렇게 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발에 실금이 간 거예요. 깁스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연습할 때도 그렇고 기절해서 병원으로 이송될 때도 발목에 다칠 일이 전혀 없었는데 네. 발에 실금이 갔다 그래서 깁스를 해서 공연을 못하고. 문제는 입시생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전문학교 같은 경우는 입시가 매달 있는 학교도 있었고 그랬는데 자기가 입시 볼 학교 한 군데를 못 보게 됐어요. 그 깁스 때문에. 그러니까 2달 동안 춤을 못 추게 돼가지고 원하지 않은 학교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분명히 이때는 거울을 다시 붙였는데 제가 갔던 날에는 그 거울이 없었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게 이거 좀 영화 같은데 이 원장님이 거울을 다시 떼게 된 이유가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이걸 뗄지 말지 남편이랑 되게 얘기를 많이 했대요. 소름 돋잖아요. 그 애가 그렇게 거울을 찍었다는데. 근데 남편은 이거 또 대만 뭐 돈이 얼마고 뭐 이래가지고 안 떼려고 했는데 떼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또 유아 발레 수업 때 이렇게 사무실에 있었는데 이제 사무실에 유리가 달려있거든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발레 수업이 끝나고 애기 한 명이 그 탈의실 앞에서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더니 쉿 하고 예. 갔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 장면을 목격하고는 이건 진짜 안 되겠다 하고 거울 다 떼고 여자 탈의실에 남자를 절대 출입 못하게 막 써붙이고 관리를 하다가 사실은 여자 탈의실 남자들이 잘 안 들어가는데 이런 특별한 경우 아니면 들어갈 일도 없고 그러다가 제가 실수로 들어가서 그런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장님이 얘기하기에 그 꼬맹이가 쉿한 게 계속 자기가 들키니까 조용히 하라고 한 것 같다. 애기한테 인사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귀신이 남자를 진짜 싫어한대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들 생각에는 이제 그 귀신이 탈의실로 온 뒤부터 그 키 큰 남자 귀신이 화장실까지 쫓겨난 거다. 못 들어온다. 그 여자 탈의실 주변은 남자가 얼씬거릴 수가 없게 되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발목이 나간 것도 그리고 저랑 마주친 것도 다 남자들이 탈의실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야.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생전 처음 봤어요. 진짜 이게 꿈이 아니었다면 제가 얼마나 놀랬으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예.
귀신이 할 뭐, 대사까지 본인이 하셨으니. 당황하니까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여를. 근데 이거 말고도 댄서들 이야기를 계속 수집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계속 수집은 하고 있는데. 비보이님께서 이제 댄서분들을 많이 만나시고, 댄서분들도 네.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은 네. 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뚱뚱한 비보이님, 네. 저번에 한 공연을 하시는 분에 관련된 이야기 들으시면서 공감 많이 하셨다고 채팅창에 네네네. 쓰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맞아요. 감독님을 만나면 그분이 보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한테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야, 아니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채팅창에 이제 비보잉 하시는 분이 있어요. 뚱뚱한 비보이님이라고. 그분도 네. 비슷한 일들을 겪으셨나 봐요. 그 공연장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본인만 겪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웬만해선 다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 남자 아이는 관객석에서 좋아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그 무대 감독님처럼 보이는 귀신이 네네네. 실제로 나오나요? 거기도? 그러니까 저희가 경험한 거는 그 아이만 봤어요. 객석에 있는 꼬마 아이만 경험을 했고 무대 감독님은 모르는데 사실 공연하는 분들은 솔직히 충청도 지역에 그런 대공연장이 손에 꼽힙니다.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니까 예. 그냥 충청도에서 예. 그 공연장 크기에 따라 다른데 음. 어디서 공연을 했다 하면 큰 공연장이었으면 100%인데 제가 봤을 때 거기 맞는 것 같아요. 똑같이 네. 그 어린 아이가, 남자아이가 객석에서 보인다고 하니까. 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달려왔고 무대까지. 오? 달려왔어요? 네. 네네, 무대까지 달려왔던 이야기고, 이제 그 아이 말고는 무대 감독님은 본 적은 없고요. 근데 아이를 봤다니까 저는, 이거 100% 거기다 생각을 했죠. 아니, 충청도에 큰 공연장이 몇 개 없으니까. 이게 딱 보니까 다른 시청자분이 같은 걸 보신 거면 그거는 100% 또 나오는 것 같네요. 보니까. 네, 그리고 공연장에는 음. 정말 많아요.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은 그쵸. 정말 댄서들 이야기가 되게 짧아서 제가 자주 참여를 못하는 거지. 네. 그 짧은 것들 대부분이 막 그냥 진짜 공연장 이야기예요. 그거 한번 모아가지고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공연장 스페셜. 그쵸. 그러니까 공연장에서 댄서들이 보는 귀신들 해가지고, 여러 썰들을 모으면 하나의 에피소드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쵸. 준비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이야, 알겠습니다. 또 이게 옴니버스식으로 또 이렇게 들려주셔도 좋으니까. 네. 오늘 뚱뚱한 비보이님께서, 오늘 오랜만에 참여해주셨는데 연기까지 또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 자체를 연기를 해주시면 더 와닿아요. 듣는 사람들은 예. 하여금. 네. 그래서 너무 또 소름 끼치게 이야기 잘 들려주셨습니다.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또 복 이제 많이 찾아뵙겠습니다.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일단 귀신 나오는 댄스 학원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뭐 댄스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닌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유리가 있는 그런 댄스 학원 같은 경우, 뭐 연습실 같은 경우에는 귀신이 많이 나타난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혹여나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귀신을 보신 분들 혹은 미스테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카톡 아이디 DOLB 74개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